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제가 공갈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일찍 저 처벌되나요? 감옥 가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무혐의 처분, 공갈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를 받는 방법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공갈 행위 자체를 안 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공갈 협박죄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가끔 연예인들 연루돼서 누구누구 연예인 공갈 당해 이렇게 기사들 나기도 하는데 정식적인 형법상 죄명은 공갈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공갈 협박죄 이렇게 많이 부르시죠. 근데 이 공갈죄라는 게 뭐냐면 쉽게 설명해서 돈 뜯어내려고 협박하는 죄. 그러니까 단순 협박죄, 우리 그냥 협박죄라고만 하면 그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위협감 주는 거예요. 너 죽인다? 이게 협박이야. 그런데 너 오늘까지 1억 안 보내면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칼 사진 보냈다. 그럼 그게 공갈죄가 되는 거예요. 돈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강도죄. 강도죄도 돈하고 관련돼서 협박하는 건데 강도죄에서의 협박의 정도는 반항을 못하게 할 정도로 협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한 정도의 협박을 수단으로 돈을 뜯어내는 게 이제 강도. 공갈은 그저 의사 형성의 자유에 제한을 하거나 이거 좀 자기 의사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정도면 돼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기죄는 협박하는 거 아니고 그냥 속여서 뜯어내는 거, 편취하는 게 사기죄죠. 자, 쉽게 정리하자면 공갈죄, 돈 뜯어내려고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공갈죄 수단으로서 협박은 그 내용에 제한이 없어. 그래서 뭐 신체, 생명, 자유, 명예 이런 모든 것에 관해서 협박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 내일까지 1억 안 보내면 내가 너희 가정 풍지박산 안 되겠다. 돈 안 주면 너 사회생활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협박의 정도입니다. 공갈죄 수단으로서 협박의 정도, 이 협박의 정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현을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제가 공갈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일찍 저 처벌되나요? 감옥 가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무혐의 처분, 공갈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를 받는 방법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공갈 행위 자체를 안 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의사 형성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사 결정이 방해받을 정도로 느낄 만한 외포심을 줄 만한 그런 언동을 하지 않았다. 또는 그런 언동을 했을지언정 재물교부받지 않았다.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주장인데 요 관련해서는 크게는 사실 인정의 여부. 두 번째는 규범적 평가의 여부예요. 자, 보세요. 너 내일까지 1억 안 보내면 내가 너 회사 알아. 내가 가서 싹 다 불질러 버릴 거야. 자, 이렇게 전화가 왔어. 무서워요. 덜덜덜 떨려서 1억을 송금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죽기 싫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가해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가해자로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표현이나 말, 언동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사실 인정의 문제예요. 명확한 증거, 문자, 카톡 또는 통화 녹음 아니면 그런 말을 들었다는 객관적 제3자의 증언이 있으면 사실 인정은 되는 건데 그런 증거가 없다면은 나 그런 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날아가는 거예요. 공갈 행위 한 적이 없다.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문자로 했기 때문에 다 너무 명백해 그런 말을 한 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말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의사 형성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의사결정에 방해받을. 그러니까 진심으로 돈을 보내기는 싫은데 죽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냈다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규범적 평가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어떤 건 제가 되고 안 된다. 이게 바로 이 해석의 문제에서 이 정도로 상대방이 돈 보내기 싫은데 억지로 보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 이 정도면 억지로 보낸 거지. 요 차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변호사 도움을 좀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갈행위 했는데 고의가 없다. 이 주장도 많이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하여튼 쉽진 않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자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의로 공갈행위를 했는데 정당행위니까 무죄다. 이게 정당행위라는 거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있는 권리행사였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한테 한 5천만 원을 3년 전에 빌려줬어요. 그때 그 친구가 1년만 있다 갚겠다라고 했는데 돈을 안 갚고 연락도 자꾸 피하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죠, 저도. 그래서 그 친구한테 5천만 원 빨리 갚아라. 안 갚으면 내가 너 한번 찾아갈게. 좀 두고 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내가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 이 정도 말도 못하냐. 이게 바로 정당행위예요. 물론 제가 이제 예를 좀 쉽게 들었지만 제가 이 정도 말을 했을 때 이게 어떤 경우는 또 정당행위가 된다 그러고 또 어떤 경우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도양단을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지 본인한테 유리한 방법을 갈지는 좀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갈죄 한번 설명을 해봤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고소한다? 너 소송 걸 거야? 너 국세청에 신고할 거야? 불법 건축물 신고할 거야? 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공갈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